코딩하는 시간 첫 번째 예제인데요.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는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완성된 예제를 보면서 전체 큰 영역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다 묶어서 한 번에 가운데 정렬을 하는 영역. 그래서 래퍼 영역이 가장 큰 영역이고요. 래퍼 안에 3개로 또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헤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이 들어가는 컨텐트 영역, 그리고 제일 하단에 푸터 영역,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래퍼, 그리고 헤더, 컨텐트, 푸터,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코드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코딩을 하기 위한 밑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밑그림을 그릴 때는 가장 큰 구조부터 하나씩 안으로 점점점 쪼개어지면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우선 가장 큰 구조를 그려볼게요. 전체를 가운데 정렬하는 가장 큰 구조. 일단 밑에는 아직 마무리를 안 했고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헤더 영역 있고요. 헤더 영역, 상단에 그림이 들어가는 헤더 영역이 있고, 중앙에 주요 내용이 들어가는 컨텐트 부분이 있었죠. 네, 그리고 좀 더 이어서 그려볼게요. 아래쪽에 푸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푸터, 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전체를 감싸서 가운데 정렬하는 가장 큰 영역 하나, 헤더 부분 하나, 컨텐트 부분 하나, 푸터 부분 하나, 이렇게 총 4가지를 그렸고요. 우선 여기 그려진 거 먼저 태그명을 지정을 해볼게요. 저는 이거를 div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헤더 태그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따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배경으로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태그는 헤더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비어있는 헤더 하나, 그리고 그림은 배경 이미지로 스타일에서 지정을 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div를 사용할 거예요. 아래에 푸터는 푸터 태그를 사용할 겁니다.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또 자세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있고 그림 옆에 부연 설명이 있었거든요. 컨텐트 안의 내용을 크게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옆에 따라오는 부연 설명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는 우리가 이미지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X자로 이렇게 상자로 그리고 X자로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이미지라고 인식을 할게요. 자,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옆에 따라오는 부연 설명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 div는 컨텐트 영역이고 이 안에서 또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고 하나는 그 이미지 옆에 따라오는 부연 설명,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얘는 img 태그를 사용할 거고요. 이 이미지 옆에 따라오는 부연 설명도 div, 역시 div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내용 부분에서 또 쪼갤 수가 있겠죠? 위에 연도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목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이 들어가고 본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문은 그림에서 이렇게 선으로, 짧은 글은 한 줄로 표현하는데 좀 긴 글은 이렇게 4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버튼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미지 옆에 따라오는 설명 부분에는 다시 또 이 안에서 하나, 둘, 셋, 4개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스트롱으로 사용할 거고요. 얘는 주된 제목이죠. 그래서 얘는 h1을 사용할 거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 그리고
이 아이는 버튼이니까 앵커 태그를 사용하겠습니다. 푸터에는 글자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영역은 푸터에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글자 부분이 이탈릭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푸터에 텍스트만 있기 때문에 너무 가볍지 않게 살짝 시선을 끌기 위해서 제가 이탈릭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EM 이렇게 코드 디자인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위한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습장에 그려보시고 옆에다 두고 이제 코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로 다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순서에 맞춰서 그대로 코드를 작성하기만 하면 돼요. 자, 순서는요. 그림 그린 순서랑 똑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바탕화면에 쇼맨이라는 폴더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쇼맨이라는 폴더 안에는요, 이미지스 폴더가 있고요. 이미지 도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index.html 파일이 있고요. style.css 파일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없고요. 일단 비어있는 파일만 우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index.html부터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가장 먼저 독 타입을 선언해야 되겠죠? 타입 자, html 자, 그리고 가장 기본 구조는요. 헤드, 바디 네, 그리고 타이틀이 있죠? 쇼맨 이제 바디 부분에 우리가 아까 코드 디자인 했던 거 미리 설계했던 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씩 차례로 넣으면 되는데요. 스케치를 옆에 두시고 색깔 펜이나 뭔가 표시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표시를 하면서 차근히 하나씩 입력을 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가장 큰 영역 div죠. div 가장 큰 div 네, 그리고 여기는 클래스를 퍼라고 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엔터 래퍼 안에는 크게 3개가 들어가니까 크게 3개로 먼저 쪼개고 그린 순서대로 똑같이 나가면 됩니다. 헤더, 컨텐트 영역 div 그리고 푸터 이렇게 먼저 들어가면 되겠죠? 헤더는 헤더 태그 헤더 태그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배경 이미지로 넣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컨텐트 부분은 역시 div 클래스는 컨텐트라고 달아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터 자, 그러면 헤더도 넣었고 div도 넣었고 여기 컨텐트 영역에 쪼개지는 부분이 2개가 있죠. 이미지가 있고 요거 div, 이미지와 div 이렇게 또 2개로 나눠질 수 있죠. 이거를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컨텐트 부분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엔터를 치고 이미지스 폴더에 들어있죠? 인물 이미지였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div 이미지에 대한 정보성 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클래스는 information이라고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도 넣었고 얘도 넣었고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또 쪼개지는 부분 들어가면 되겠죠? information에서 들어가는 부분 또 엔터 그리고 스트롱 클래스는 year이라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내용은 2017이고요. H1 자, 여기에 들어가는 글은요. 코딩하는 시간 그 안내 페이지에 있는 글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네, 드래그가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거 P 자, 근데 텍스트는요. 엔터를 친다고 해서 화면에서 똑같이 엔터가 쳐지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글이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자, 붙여놓고 여기서는 조금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작성할 때는 자, 여기서 엔터를 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가독성이 더 좋다고 느껴지고요. 읽기가 더 편하고요. 편하신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작업해본 결과 이게 가독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P도 마찬가지로 글 시작해서
이렇게 끝날 때 따라오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연원 태그는 앞에 있는데 뒤에 오는 태그가 얘랑 딱 안 맞아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줄로 떨어지지 않는 긴 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저 체크를 해보면 스트롱 넣었고요. 그 다음에 H1 넣었고요. P도 넣었죠. 마지막으로 버튼이 들어가네요. A. 앵커 태그는 기본적으로 링크가 걸림과 동시에 버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링크를 넣을 수 있는 속성을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작성하지 않으면 버튼 역할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링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시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클래스는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버튼도 했고요. 자, 마지막에 푸터에 EM도 넣으면 되겠네요. 푸터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엔터를 치고 태그를 빼먹었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는 따로 클래스를 달아주지는 않을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를 모두 다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구조 래퍼 있고, 래퍼 안에 헤더, 컨텐트, 부터 이렇게 3개 나눠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또 쪼개지죠. 컨텐트 안에 이미지,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안에 하나, 둘, 셋, 4개 영역으로 이렇게 다시 나눠지죠. 자, 일단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필요한 구성 요소는 다 넣었고요. 지금 아직 스타일로 뭔가 디자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재료들이 쏟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스타일로 디자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개념은 CSS 초기화를 먼저 해주시는 건데요.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화면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래쪽에 맞춰서 볼게요. 왼쪽에는 마크업이 나올 테고요. 오른쪽에는 스타일 영역이 나옵니다. 나눠서 보면 되는데요. CSS 초기화라는 거는 내가 지정하지 않은 스타일이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초기화해야 하는 이유는 브라우저는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브라우저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값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초기화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마다 내 디자인이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다 무해 상태로 없애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리셋은 이 정도로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요. 자, 시각적인 영역은 바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디부터 하나씩 찍어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여기 아래에 이거는 박스 모델이고요. 색깔을 잘 봐주시면 색깔을 잘 매칭을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바디를 클릭했더니 주황색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마진이 들어가 있고요. 마진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바디한테 마진을 넣지 않았어요. 들어가 있죠. 네, 제거 대상이고요. div는 초기화를 해야 될 대상이 없습니다. 헤더도 마찬가지로 없고요. 이미지는 여기 이미지 아래에 살짝 공간이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이미지 아래에. 이미지와 글자 사이에 살짝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를 없애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스트롱도 없고요. 자, H1은 바로 보여지죠? 마진이 위아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애줘야 되는 영역이고요. P도 마진이 위아래로 들어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제거 대상이고요. 앵커는 기본적으로 지금 글자 색깔이 좀 다르게 들어가 있고 밑줄이 들어가 있죠. 글자 색깔과 밑줄은 내가 지정한 적이 없는데 지금 브라우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푸터는 제거 대상이 없고요. M 태그는 이탈릭 빼고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탈릭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다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순서대로 초기화를 해보면 되겠죠. 이미지가 초기화의 대상이었고요. H1, P, 앵커죠.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여기서 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 앵커, H1, P였죠. 자, 주석을 칠게요. 제가 쓰는 에디터는 그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에디터에서 주석을 치는 방법은 컨트롤 슬래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고요. 주석이라는 거는 간단히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고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CSS
리셋.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웹 폰트를 이따가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투기화가 끝나면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디자인 영역 또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줄게요. 우리가 아까부터 훑어봤을 때 있었던 거는 바로 img, 이미지 아래쪽에 생기는 약간의 여백인데요. 그거를 없애주는 방법은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body, 마진이 들어갔던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h1, b 이렇게 겹쳐지죠? body h1p는 모두 마진이 사용된 부분입니다. 컴마를 이용해서 동시에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마진이 여백이라는 개념이죠. 지금 브라우저에서는 여백이라는 개념으로 마진이 사용되었지만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여백이라는 개념으로 마진 대신 패딩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패딩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같은 여백이라는 개념에서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앵커죠. 글자 색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색깔을 지정해주기보다는 이 부모의 글자색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HTML 태그들은 글자 색깔이 부모의 글자색을 상속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HTML 헤드바디가 있는데 HTML은 부모이고요. 헤드바디는 HTML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구조는 다 자식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헤드와 바디의 부모는 HTML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바디에 뭔가 글자, 폰트를 지정하거나 색깔을 지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전체 페이지가 영향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폰트 관련된 속성은 다 상속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앵커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게 해주시면 되는데 inherit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돼요. 밑줄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꾸며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꾸밈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우리가 파일 만들게 했는데 이 파일이 두 개가 따로 놀고 있어요.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연결시켜주는 작업은 인덱스의 헤드에서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링크는 외부 문서를 가져올 때 사용하고요. relationship, style sheet, hr. 자, 경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스타일 넣어주면 되고 타입, 이것의 정체는 텍스트 파일이고 CSS 파일이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링크 태그는 외부 문서를 인덱스를 기준으로 끌어올 때 사용하고요. relationship, 관계, 스타일 시트, href는 참조할 경로, 문서 경로죠. 그리고 타입은 텍스트 파일이고 CSS 파일이다. 자, 이제 연결이 되었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하면요. 자, 새로 고침하는 단축키는 Ctrl R. 네, 불필요한 여백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디자인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치를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큰 틀부터 먼저 배치를 하고 작은 것들을 나중에 맞추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틀은 바로 래퍼죠. 래퍼를 먼저 배치를 해야 되겠죠? 래퍼를 먼저 배치를 해볼게요. 래퍼의 너비는 1000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우선 이렇게만 하고 확인해 볼게요. 네, 가운데 정렬되었죠? 그리고 이제 바디를 좀 손을 볼게요. 바디 폰트 사이즈는 14로 할 거고요. 행간은 1.6, 색깔은 어두운 색,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미지색에서 다운색이에요. 웹폰트를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코딩하는 시간 안내서의 아래쪽에 공지사항 보면요. 자, 여기 사용된 폰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폰트명이거든요. 그대로 복사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바로 나오죠? 여기에 클릭을 하면 일단 400 추가, 그리고 700 추가. 400이 가장 기본 사이즈고요. 700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두꺼운 글자, 기본적으로 두꺼운 글자이고요. 자, 400, 700 추가되었고 넣는 방식이 링크와 임포트 방식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저는 임포트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임포트 방식은 스타일에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요. 폰트가 먼저 불러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폰트를 제일 위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정할 것인가. 이 폰트를 바디에다가 지정할 거예요. 바디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폰트가 하나 더 있었죠? 이것도 찾아서 400, 700 넣어볼게요. 이거는 끄고 네, 마찬가지로 400 이탈리가 아니고 기본이죠? 700 네, 400, 700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포트 방식으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글자는 그 제목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설정을 해줄게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H1 찍고 글자가 들어갔는데 변화 보이시나요? 바뀌었죠? 바디 찍고 폰트 변화된 거 보이시나요? 바뀌었죠?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래퍼 큰 영역을 먼저 중앙 정렬을 했고요. 바디 부분에 들어갈 것들 손을 좀 받고 폰트가 필요한 부분까지 찾아서 지정을 했고 그 다음 큰 영역인 헤더 영역에 배경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헤더. 자, 이 스타일을 작성하는 순서는 여기 마크업이 작성된 순서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는 기본적으로 배경이다 보니까 반복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No Repeat.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상태로요. 이미지가 안 나옵니다. 배경 이미지가요.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없고 다 제대로 했는데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헤더라는 태그의 높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 내용을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고 어렵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높이가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블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상태에서는 너비는 있지만 높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림이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트를 지정을 일부러 해줘야 됩니다. 저는 587 정도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단에 이미지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컨텐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미지와 DIB가 가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이미지와 그다음에 이 DIB가 옆으로 나란히 가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컨텐트에 플렉스를 이용할 거고요. 컨텐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로 배치를 할 거고요. 방향은 옆으로 할 거기 때문에 로우. 자, 근데 잘 안 보이죠? 어두워서 배경색을 좀 넣어줄게요. 자, 배경색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너무 붙어 있잖아요. 내부에 여백을 지정하기 위해서 내부 여백인 패딩을 좀 사용을 해서 여백을 지정해 볼게요. 이렇게 되었고요. 이 이미지를 보면 뭔가 DIB가 하나 있고 DIB에 배경색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미지를 하나 더 넣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코딩할 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마크업이 2번 들어가는 거죠. DIB 하나, 이미지 하나.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거를 그냥 이미지 하나만 사용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보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미지에 일단 보도를 주고요. 색깔을 지정해 볼게요. 이미지를 선택하고 보도는 실선으로 할 거고요. 여백이랑 크기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두께는 45픽셀. 색깔은 일단 골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색깔을 찍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점차 밝은 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하는 색깔을 그냥 이렇게 쳐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컨텐트 안에 있는 이미지. 보더는 45픽셀, 실선, 그리고 색깔은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진을 이용해서 좀 위로 이제 올릴 건데요. 보도가 45에 부모의 여백이 45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수값 45를 넣어주게 되면 딱 떨어지게 돼요. 이거 이상으로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2배를 해주면 되죠? 됐나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공간이 좀 필요해 보죠? 그래서 45로 해볼 건데요. 45. 자, 근데 텍스트에서 포함하고 있는 여백이 있기 때문에 45보다 좀 더 넓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백이. 나중에 그림자를 또 넣을 거기 때문에 일단 우선 두고 나중에 다시 그림자를 넣은 후에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랑 왼쪽 있는데 그림자를 넣게 되면 그림자 때문에 여백이 더 좁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줄게요.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로 늘려주면 되는데 이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백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얘는 48이 아니라 47 정도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90, 47, 33이네요. 90, 47, 33. 자리는요, 상우하자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림자를 넣어볼게요. 그림자는 여기서 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옆으로 바꾸고 그림자는 박스 섀도우 0, 0, 0 세 자리 할 수 있고 색깔은 RGB. 첫 번째 자리에 커서를 두고 방향키로 해보면 자, 음수로 가면 반대쪽으로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X축. 자, 근데 X축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Y축만 사용해볼게요. Y축만 5 정도고 이거는 이제 좀 흐려지게 해주는 건데요. 블러. 네, 이렇게 하면 X축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흐려지면서 번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RGBA는 웹에서 사용하는 색상 컬러죠. A가 빠졌는데 A까지 추가해요. RGB는 웹에서 사용하는 색상 컬러고 A는 알파. 투명도를 주는 거. 1이면 100%인데 35% 정도니까 이렇게 연하게 넣을 수 있겠죠. 자, 박스 섀도우 RGBA. 이거 먼저 쓰면 안 되죠. 자리가 일단 세 자리. 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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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B. 000은 검은색, 그 다음에 A, 알파가 0.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20이었고요. X축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픽셀 생략하고 여기는 5였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미지까지 정리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스트롱부터. 자, 마크업의 구조를 보시면 스트롱이 H1 위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컨텐트 그리고 year 폰트 사이즈는 22 정도로 할 거고요. 컬러는 이렇게 가고 일단 여기까지 보면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H1 정리해 볼게요. H1 작성된 코드가 있으니까 추가만 하면 되겠네요. 폰트 사이즈는 36 정도로 하고요. 행가는 1.1 3370 이렇게 해줄게요. 자,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색깔을 딱 집어서 선택을 했는데요. 근데 색깔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요.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색깔 나오는 부분에 마우스를 얹으면 뭔가 설명이 나오죠? 클릭을 해보면 팔레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우스를 이쪽으로 빼면요. 포인트가 되는데 원하는 색깔을 클릭을 하면 돼요. 요거. 여기에서 다시 보면 자, 스트롱 색깔이 변하는 게 보여지시나요? 여기서는 이 색깔에서 출발을 하면 이제 유사 색상으로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색을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좀 더 밝게 가거나 어둡게 가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게 색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H1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글자 색은 여기에서 가져왔어요. 이 파란색 부분에서.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색을 뽑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P도 마찬가지입니다. P는 여백만 좀 줘도 될 것 같아요. 여백을 위아래로 20만 주고 좌우는 없이. H1이랑 요 스트롱이랑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H1의 위쪽에 조금 더 여백을 주고 싶어요. 이럴 때 H1을 클릭하고 여기에 마진 위쪽 탑 해서 0을 쓰고요. 방향키로 쭉 올리면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를 마크업 위에 올린 상태에서 방향키로 조절을 해보면 얼마나 커지는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15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할게요. 마진 탑 15 이렇게 했고 버튼 디자인 해볼게요. 이것도 살짝 복잡한 얘기긴 한데 자, 앵커 태그는요. 앵커 태그는 최초의 크기가 딱 글자 크기만큼만 나옵니다. 글자 크기. 이렇게 지금 앵커를 클릭하면 여기 딱 보여지는 파란색 영역. 이게 앵커의 크기예요, 크기. 제가 만약에 글자를 이렇게 M만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이 버튼의 크기인 거예요, 크기. 자, 글자가 하나만 있으면 클릭하기가 엄청 불편하겠죠? 사용자가 클릭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 글자 위에 올려야지만 클릭이 되니까 너무 어렵죠? 클릭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버튼은 크기가 조금 커야 클릭하기가 편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크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성질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역시 이 부분도 이제 디스플레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 디스플레이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인지하시고 디스플레이를 바꿔주고요. 블록으로. 자, 이 상태로 확인해 볼게요. 이 상태로 블록으로 바꾸기만 했을 뿐인데 범위가 엄청 커졌죠? 자, 이거를 끄고 보면 아까는 글자 크기만큼만 나왔는데 하면 범위가 엄청 커졌죠. 일단 클릭하기 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위스를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크기는 100만큼.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할 거고요. 배경색, 그 다음에 보더, 픽셀, 실선 똑같은 색으로 할 거예요. 이 색깔이요. 아까 보더에 넣었던 색깔이랑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죠? 알파벳 있고요. 네, 다 통일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볼게요. 보면 위아래로 공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양옆으로는 충분히 클릭하기 좋은데 위아래로 너무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버튼 자체가 커져야 되니까 안쪽 여백을 이용해서 도 해주고 글자 색깔은 조금 더 진하게 노란색보다 좀 더 짙은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맞아줬네요. 좋은데 버튼을 마우스 오프했을 때 뭔가 이런 반응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추가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선택자가 그대로 오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가상 클래스를 붙여서 해줄 수가 있는데 가상 클래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클래스를 마크업에 붙이지 않았지만 클래스를 단 것처럼 뭔가 반응이 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글자 색이 바뀌고 배경색이 바뀌고 이 두 가지만 바뀌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6자리 맞춰 썼고요. 글자 색은 노란색. 자, 오버를 하게 되면 글자 색은 밝아지고 버튼 색은 어두워지고 버튼의 색깔이 이 배경색이랑 동일되고 이제 보더만 남는 상태가 됐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버튼이라는 거를 인식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제를 완성해 보았고요. 자, 이거를 꼭 똑같이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을 듣고 다른 이미지로 응용을 해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과제를 진행하시면 1대1로 피드백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코딩하는 시간 만드는 과정은 이 영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코드는 여기서 참고하실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의 코드는 제가 일부러 빼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초기화는 직접 꼭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의미에서 초기화 코드는 제가 여기에 넣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중간에 제가 어렵고 복잡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한 부분이 꽤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의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